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참 많이도 싸웠는데 드디어 저도 돌싱이 되었네요. 그지 같은 시댁과 늘 애매모호 순두부같이 굴던 남편 얼굴 드디어 안 보게 되어서 명치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시대도 좋아져 예쁜 것, 맛있는 것, 보기 좋은 것 많은 편리한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 행복 찾아 떠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 27살,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나이에 결혼했어요. 전 남편은 같은 직장 선후배 사이였고 그 사람 참 인기 많았네요. 과묵하면서도 성실하게 할 것 잘하고 능력도 꽤 있어서 인사고가도 높게 받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키도 크고 호감형이라 그 사람 눈독 들이던 여직원들이 참 많았네요. 그런 사람이 저를 좋다 하더라고요. 매사 자신감 없던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셔서 편부모 가정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엄마를 따라가 살지만 저는 아빠랑 살았습니다. 아빠가 고집을 부려 강제로 자식들을 엄마랑 떼어놨거든요. 사실 이혼 사유도 아빠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엄마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빠는 사업을 핑계로 저희 남매를 방임방치하며 키웠고 10살이었던 제가 저보다 3살 어린 제 남동생 밥해줘 먹여가며 키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의외로 자식들 교육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좋은 대학 들어갔네요. 아버지에게 그거 하나는 정말 감사해 하고 있어요. 서울로 독립해 아빠랑도 안 살게 되고 또 일찌감치 서울에서 자리 잡아 살고 계시던 엄마와도 제외해 정말 꿈결 같은 20대 초중반을 보냈네요. 제가 엄마랑 연락한다는 이유로 아빠가 화가 나 저랑 연 끊고 살자 하셨지만 그래도 좋았네요. 그런 저를 시댁에서 참 많이 반대하셨어요. 친정은 이혼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돈도 별로 없고 인물도 그닥인데 뭐하러 저런 애를 데려와 같이 살겠다고 난리니? 내가 다음 달에 약사하는 여자 선자리 잡아오려고 했더니만 그 집은 할아버지가 미술하는 사람이라 돈이 많다더라. 너한텐 그런 여자가 딱이지. 그게 저에 대한 어머님의 환영 인사였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저만 잘하면 시댁에서도 인정받는 며느리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살이 시댁에 합가해 살지는 않았지만 참 모진 구박 많이 받았네요. 1년에 5번 있는 제사는 물론이고 김장이나 텃밭, 자질구레한 일들 전부 다 저는 필수로 부르셨습니다. 시댁에 일할 게 많다고요. 시댁은 교통이 안 좋아 버스를 서너 번은 갈아타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한 번은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탔더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아들 번 돈으로 편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와? 이래저래 모난 구석이 많아 검소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대체 넌 잘난 게 뭐가 있니? 새댁 시절에 그렇게 윽박지르는 시어머니한테 감히 대들 용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번 돈이란요.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부인데요. 어머님은 저희가 용돈을 드려도 가전 가구를 해드려도 늘상 그렇게 내 아들이 번 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고생해 일하지만은 맞벌이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제가 남편 부서보다 조금 더 빨리 출근해야 할 때가 있어서
그런 날은 같이 밥 못 먹고 나왔다고 하니 노발대발 화내며 새벽같이 일어나 미리 밥상 차려놔야 하지 않냐고 혼내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집안일은 제가 거의 전담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아침밥 못 해줬다고 잘난 거 잘하는 거 하나 없는 못난 며느리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바보 같지만 제가 참 자존감 낮은 성격이기도 했고 또 이혼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 일찌감치 이혼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무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야 집안일이며 육아도 남편이랑 반반씩 하는 추세지만 20년 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더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회사에서 그리고 연애 때 남편이 보여주던 자신만만하고 결단 있어 보이던 모습은 결혼과 동시에 사라졌네요. 어머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하면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좀 조용히 좀 얘기해 주세요. 나 TV 보잖아. 라고 하는 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 당신은 어머니한테 혼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서러움을 표하면 그게 말린 거야. 내가 대놓고 당신 편들면 어머니한테 오히려 더 반감만 사지 않겠어? 우리 엄마 화나면 당신 더 힘들어질 테고. 라며 심드렁하게 대꾸하던 남편이었네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 키우며 또 회사에선 승진에 뒤지기 싫어 죽어라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만능으로 해내며 참 억척스럽게 살았네요. 그렇게 사는 동안 저는 한 번에 암 수술을 했고 과로로 2번 쓰러졌어요. 저만의 취미 생활이랄 것은 없었고 그저 집, 회사,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인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은 낚시, 골프에 빠져 주말에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그게 좋다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저에게 과일 좀 달라, 간식 좀 내와라, 애처럼 저에게 다 해달라 했거든요. 참 잘생기고 멋있던 남편이었는데 40대 넘어서부터 저 만삭 때보다 배도 더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더군요. 그런 외관적인 변화에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시댁한테 시달림 당하는 와이프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심함과 제가 아파 지쳐 쓰러져도 육아와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는 무신경함에 질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사랑한 그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턴 집에 없으니 차라리 좋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도 이혼 사유 중 하나였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시어머니였죠. 저 돈 한 푼 안 갖고 시집 왔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사실 정말 돈 하나 안 모으고 맨몸으로 결혼한 건 남편이었죠. 저는 그래도 3천만 원은 모아가지고 왔지만 남편은 그간 모은 돈 전부 본가에 내주어 1원 한 푼 없던 몸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월급 다 갖다 바치고 용돈 받던 사람이었고 결혼하면 집 해준다 하셨다던데 며느리랍시고 데려온 여자,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핑계였죠. 어머님이 외가 쪽 사람들 돈 사고 친 거 다 메꿔주고 또 본인 쓸 거 쓰고 그러면서 아들 돈 남겨둔 게 없었어요. 당연히 해줄 집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대출받아 전세로 시작했던 거예요. 대출비 때문에 아이들 아파 유치원 못 가고 학교 못 갈 때도 옆집에 맡겨가며 눈물로 출근했습니다. 워킹맘이 죄라고 같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남편이었지만 아이들 일엔 나 몰라라 하며 전부 제 책임이 되더군요. 거기다 시댁까지 설상가상 시어머니가 참 많이도 이런저런 요구를 하셨네요. 돈 좀 있냐? 이번 어버이날에 100만 원 정도만 해줄 수 있어?
네? 100만 원이나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니들 지난달에 보너스 받지 않았니? 애들 학원 하나씩 더 보내야 해서요. 대출도 그렇고 여유가 없네요. 어머님, 저희가 지난 3월에 100만 원 해드렸는데 또 필요하세요? 네 시이모랑 여행 간다고 했잖아. 그럼 한 70만 원이라도 좀 해줘. 그나저나 니들은 둘이 벌면서 왜 맨날 그렇게 돈 없단 소리를 해? 너 친정에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빼돌리다뇨. 이번 어버이날에 너 네 친정 가니? 엄마, 아빠 따로따로 또 만나? 에휴, 우리 아들만 고생이지 뭐. 돈은 얼마씩 드리니? 절대 5만 원 이상 드리지 마라. 알겠냐? 어머님은 제가 돈을 원하는 만큼 안 드리면 꼭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자존심을 긁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총각 시절부터 본가에 돈 들이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본인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별다른 저항 없이 턱턱 내주더군요. 당장 우리 애들 다음 달 수학여행 때문에 몇십씩 나가게 돼요. 그달 생활비 빵꾸나게 생겼는데도 어머님이 화장품 다 떨어졌다며 백화점 가자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만 고집하셨고 결혼한 이후부터는 어머님 화장품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제때 채워놓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생활비가 모자라 어머님, 이번만 설화수 말고 그 아래 라인 쓰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돈이 쪼들려서요. 라고 했더니 늙었다고 아무거나 바르라는 거냐? 나는 설화수 아니면 아무것도 얼굴에 안 바를란다. 우리 아들한테 그리 전해라. 라고 하시더니 제 남편한테 전화해 울면서 하소연하셨다더군요. 며느리가 화장품도 안 사준다면서요. 그 말에 남편이 집에 와 길길이 날뛰며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깟 로션 하나 안 사주냐며 화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애들 앞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어요. 그래서 애들 정서 보호해주고자 남편이랑 최대한 트러블 없이 살기 위해 제가 많이 맞춰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을이 되어 갔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한테 갑질하셨고 원하는 것도 참 많으셨어요. 정말이지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바라기만 하는지. 며느리 생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본인 생신 때는 생신상은 물론이고 용돈의 여행에 아주 칼같이 챙겨주길 바라신 분이었죠. 결혼 생활 20년 정도 하면서 제 생일 때 어머님한테 받은 거라고는 시장에서 사주신 15,000원짜리 왕골 가방 하나네요. 너는 비싼 거 안 들어도 예뻐.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괜히 돈 쓰고 그러지 마라. 라고 덧붙이시면서 말이죠. 한 번은 저도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보너스 받은 걸 저에게 쓰고 싶다 남편에게 통보하고 백화점 가서 가방을 하나 샀어요. 솔직히 나이가 몇인데 남들은 20대 때부터 명품 가방 하나씩은 꼭 있더만 저는 결혼하고 시댁이랑 가정에 돈을 다 써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짜리 작은 핸드백 하나를 샀습니다. 남편은 제가 희생하고 살았던 것에 동의는 하지만 막상 큰돈 쓴다고 하니 떨떠름해 하더군요. 본인은 골프에 낚시에 매달 100만 원 이상씩 턱턱 쓰면서 말이죠.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는데 그날 전화로 엄청 혼내시더군요. 너 명품 샀니? 오늘 내일 하는 이 시애미한테는 명품백 하나 안 사주더니 100얼마짜리를 기어코 산 거야? 내가 말했잖니. 너는 싼 거 들어도 예쁘다고. 무슨 허파에 바람이 불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가방을 사? 너한테 가당키나 해? 어머님, 저 직장 생활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저를 위해 가방 하나 못 사나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남편이랑 비슷하게 버는데 애들 아빠는 본인 취미 생활 한다고 1년에 1,000원 써요. 애들 아빠 때문에 제가 번 돈은 생활비랑 시댁에 다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어머님, 유세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대드는 꼴이나 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은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며 우시더군요. 그렇게 본인 아들에게 전화해 며느리가 본인한테 바락바락 대들었다며 이간질을 했고 결국 그 일로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네요. 결국 그 가방 환불했어요. 남편이 본인 어머니 불쌍하다며 그 가방 시어머니 드리자고 하길래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럼 이혼하자고 하대요. 그때가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사춘기였어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에 사춘기 상처받을 애들 생각에 겁이 덜컥 나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그 가방 드리긴 싫고 나름 합의한 게 가방 환불하는 걸로 끝났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던 을의 삶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참고 살아온 고구마 같은 제가 결국 시어머니 싸대기를 사이다 펀치로 때려버리고 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건의 발단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습니다. 저 대학 들어가 독립하면서부터 사실 아버지랑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하며 살았어요. 성인이 되니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고 원망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크나큰 존재일 줄 알았던 아버지도 세월이 지나니 점점 작아지시더군요. 술을 오래 마셔서 그런지 결국 간에 문제가 생겼고 한 5년 정도 투병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다 되어서는 저희 남매와 전처인 친정엄마 불러서는 당신 젊었을 적 의시되며 상처 줘서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더군요. 그래서 온 가족 부둥켜 안고 울었고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랑 제 남동생 그리고 친정엄마가 돌아가며 병수발을 좀 들어드렸어요. 누군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진 모르지만 어쨌든 작고 보잘것없는 아버지가 딱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병간호를 좀 받으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하시던 사업과 자가로 갖고 계시던 집 2채를 모두 저희 남매와 어머니에게 3등분에 나누어 주겠다는 유언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빠가 저희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친정 아빠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문상을 왔지요. 제가 펑펑 우는 걸 보며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군요. 너는 네 아빠한테 정없지 않니? 왜 이렇게 울어? 병간호 하느라 왔다 갔다 고생만 시킨 네 아빠인데 이제 해방이지 뭐. 생전에 너한테 잘해주지도 않은 사람 저 세상 갔는데 뭘 그렇게 우냐? 라고 하는데 눈물 나는 그 와중에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제 아버지잖아요. 눈물이 왜 안 나요? 라며 소리치듯 따졌더니 어머님이 움츠리며 제가 예민하다고 구시렁 거리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쪽 화려한 근조 화환을 보시더니 아니, 무슨 회사 대표들이 이렇게나 많이 위로를 해줘? 너네 아빠 사업하신다더니 그게 그래도 꽤 잘 됐었나 보다? 그런데 너 사는데 돈 한 푼 안 줬어? 아무리 연 끊다시피 하며 살아도 그렇지. 라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리고 가시라고 해도 계속 댁으로 안 돌아가시고 부조함 근처를 서성거리더니 돈 많이 들어온다. 동생이랑 반반 나눠 가질 거야? 네 친정엄마랑은 안 나눌 거지? 이혼한 마당에 무슨 전 남편 부조를 챙겨. 그렇지? 라며 부조금에 집착하시더라고요. 시모 너무 어이없었지만 깊게 신경 쓸 여력 없이 정신없이 장지까지 치르고 집에 돌아와 멍하게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군요. 애미야, 장지 치르고 왔냐? 사실 내가 어쩌다 보니 니네 외가족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니들 앞으로 유산을 남겨줬다면서 근조화한 들어온 거 보니 생전에 사업도 작지 않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남겨준 거야? 그 말에 음흉한 시어머니의 속내가 다 보이는 듯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일관했습니다. 사실 장례 끝나고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집 두 채와 사업체가 18억가량의 가치가 될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걸 그대로 부동산으로 물려받느냐 아니면 현금화해서 나누느냐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어차피 지금 재혼할 사람도 있고 전 남편 재산 받고 싶지 않다 하셔서 저랑 제 남동생이랑 둘이 반반 나누라 하셨고 제 남동생은 저한테 고맙고 미안한 게 많다며 집 두 채는 누나 주고 아버지 사업체만 물려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 통해 제 남동생이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 경영하는 걸로 이야기 끝냈고 엄마한테는 아빠 지방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가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사시던 수도권 아파트와 차량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간략하게 통보하며 시댁에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시끄러워질까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닥달하듯 물으니 남편이 결국 다 이실직고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난리가 났어요. 왜 안 줘도 되는 친정 엄마한테 아파트를 해주냐면서요. 이혼하면 끝인데 죽었다고 그걸 가져가냐. 자식 줘야 하지 않냐며 노발대발 화를 내고 사돈 총각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 사업체를 물려받냐고. 그냥 현금화해서 적당히 나누면 더 이득인데 제가 바보같이 군다 하시더군요.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대든다고 하늘 뿐이 웬일로 얌전하시더군요. 아마도 제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니 며느리가 만만하지 않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리할 게 많아 참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를 우울감에 회사를 관두었어요. 애들 공부할 시기라 챙겨주고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아버지 유산으로 돈도 좀 있고 희망퇴직 신청해서 그냥 퇴직금 넉넉히 받아 그만두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후로 저한테 계속 살살거리며 간을 보시더군요. 퇴직금은 얼마 받았냐? 아버지 유산 정리는 다 끝냈냐? 물으시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좀 알아봐 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랑 이야기하시라 했더니 전업주부 된 제가 부동산 투어하면 안 되겠냐 부탁하시더군요. 저희 집 근처로 오시겠다 하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단 여쭤는 보았네요.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이쪽은 지금 기본이 3억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나도 이제 늙어서 아들 며느리 손이 좀 필요하겠더라고. 그럼 적당한 집으로 네가 좀 알아봐서 매매를 해다오. 네? 제가 매매를 하라고요? 시댁이 팔려야 매매를 하죠. 그리고 그 차액은요?
아니, 너한테 일단 돈이 있잖니.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좀 사둔 다음에 우리 집 팔리면 그 돈 우리 아들을 주면 되지. 네? 저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시댁 아파트를 다짜고짜 사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그게 무슨 논리예요? 시댁 팔린 돈을 왜 애들 아빠를 줘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 우리 아들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우리 아들 돈이지. 안 그러냐? 너 아버지한테 재산 받았잖아. 좋게 좋게 생각해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지? 그러니까 마음 넓게 먹어라. 나중에 나 죽고 후회하지 말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죽고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들인 애들 아빠겠죠. 그리고 친정 아빠한테 받은 유산으로 왜 시댁집을 사드려야 하죠? 그거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애들 돈이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갑자기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리시더니 이윽고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라질 않아 뭘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적당히 좀 하시라 했죠. 그랬더니 그 주 주말에 다짜고짜 저희 집에 쳐들어 오셨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제가 돈 좀 쥐고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다 하시더군요. 지 아빠 주고받은 돈으로 유세 떨고 앉아있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받아준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어머님,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세요? 결국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추태? 돈 때문에? 너 말 다 했냐? 하시며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남편도 그거 보고 놀라 말렸지만 화가 난 노인의 힘이 엄청나더군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애들 앞에서 너무나 당황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님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아이고 나 죽네 하며 우시더니 다시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그리고 거실에 퍼지는 찰싹 소리. 네, 제가 어머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있는 힘을 다해서요. 어머님 얼굴이 곧바로 붉게 부풀어 오르고 눈도 동그래지더군요. 당황한 듯 잠시 얼빠져 계시다가 며느리한테 맞았다며 통곡을 하시더군요. 남편도 당황하더니 이윽고 화를 내며 저한테 자기 엄마 때렸으니 이혼하겠다 어쩐다 난리길래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나도 더 이상 참고 살 이유 없으니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애들도 다 놀라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정적을 깨고 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우리 엄마 결정 응원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자 작은 녀석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제 편에 서더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뒤집어지며 울고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져 바보같이 서 있더군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노모 폭행건으로 고소한다 어쩐다 하길래 제가 먼저 맞았으니 저도 맞고소한다고 했죠. 순순히 이혼 안 해준다고 하던 남편이라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동안 가사 육아 나 몰라라 하고 본인 취미생활 무지하게 하고 다닌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 기여도는 사실상 제가 더 높았고요. 그간 시집살이로 스트레스 받아왔던 증거들 다 제시했더니 결국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겨우 800만 원 나오더군요.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원 갈 때마다 따라와 저에게 난리를 치더니
마지막 날에는 무릎 꿇다시피 빌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하시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모질게 대했지. 나는 그냥 네가 내 딸 같아서 편하게 하느라 그랬다. 내가 나중에 다 잘해주려고 했지.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 진심 모르겠니? 네,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며느리 있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긋지긋한 시댁 갑질, 허수아비 같은 남편 안 보고 살게 되니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는 게 진심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제 앞길 막지 마세요. 제가 그리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얼굴이 시뻘개지며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복잡하고도 간단하더군요. 애들은 오히려 저더러 이혼하길 잘했다 해주고 별다른 방황 없이 일상생활 잘 복귀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결혼생활 20년, 아니 태어나 거의 처음으로 저 혼자 여행도 다녀왔네요. 그것도 해외로요. 면세점에서 가방도 하나 샀습니다. 예전에 샀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환불했던 게 한으로 남았나 봐요. 눈물이 나더군요. 진작 이렇게 살 것을. 그렇게 저를 위해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간 자주 못 뵈었던 엄마도 자주 만나며 아주 행복 충만한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지만 애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살이 쪽 빠졌다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겠죠. 다만 이혼으로 인한 타격감은 제대로 큰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화병나 쓰러졌다고 들었고요. 아마 이혼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 꼴 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참고 살아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 탈출해 내 행복 찾아 떠나는 게 진리 같습니다.